안녕하세요. 필리핀 전문 방송 피노이 나인텐입니다. 오늘은 2017년 11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드디어 수능 시험이 치러졌죠. 사실 수능이 국가적으로 떠들썩한 행사처럼 치러지긴 하지만 보통은 주변에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이 없는 분들은 그냥 남의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번 수능은 지진 때문에 일주일 일정이 연기가 되면서 어느 해보다도 여러 가지 관심과 걱정 속에서 치러졌던 수능이었습니다. 그동안 포항 지역에서는 계속 여진도 있고 해서 수능 시험 중에 또 다른 사고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할지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다행히 오늘 수능은 약간의 여진이 있었지만 큰 문제 없이 잘 치러진 것 같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수능의 출제 경향이나 난이도 등의 소식들이 주된 뉴스가 되곤 하는데 이번 수능은 무사히 수능을 치렀다는 것 자체로 많은 분들이 안심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고 보면 이 안전에 대한 사항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곁에서 함께 수험 생활을 하셨던 학부모님들도 오늘 하루는 편안한 저녁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띄는 뉴스 잠깐 볼까요? 한국 언론에 계절 근로자 사업이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네요. 우리나라 농번기, 그러니까 6월부터 9월 사이에 농촌의 일손이 부족할 때 그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서 동남아의 근로자들을 한시적으로 농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필리핀 마닐라의 산후안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산후안과 한국의 홍천군이 자매 결연을 맺고 매년 필리핀의 계절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건데요. 계절 근로 사업으로 홍천군을 방문하게 되는 필리핀 근로자들은 하루 52,000원의 기본 임금과 기타 추가 근무 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최근엔 내년도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산후안 주민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데 열심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이 참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K-팝과 K-컬처에 이어서 K-파밍이 만들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일전에 필리핀 대법원장 세레노 대법원장의 탄핵안 추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대표적인 반두테르테 인사인 세레노 대법원장이 재산 신고액 누락과 호화 출장비 지출 등으로 탄핵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어제 하원에서 탄핵 재판 신청을 위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청문회에서는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측 변호사만 참석이 허용되고 이에 대한 반론을 펼칠 세레노 대법원장 측 변호사는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탄핵 사유만 듣겠다는 거죠. 이 탄핵안은 하원 의원 3분의 1의 찬성을 얻으면 상원에서 탄핵 재판으로 열리게 됩니다. 필리핀의 대법원장 탄핵건이 어떻게 결론날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나인텐을 듣고 계십니다. 지난 7월 6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피노이 나인텐 시즌 1 방송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동생을 잃으신 이영수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당시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응급 치료 시기를 놓쳐서 결국 사망하게 된 사건이었는데요. 신속한 조치들만 이루어졌었더라면 어떻게든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당시에도 우리 교민들이 참 많이 안타까워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후로 5개월여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최근 이 사고에 대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신청하셨다는데 어떤 내용으로 청원을 하신 건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특별한 편집 없이 인터뷰된 내용 전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아유, 예.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제가 지금 저기 어디 계시죠? 지금 따갈따이에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지난번에 따갈따이에 새로 비경? 네네네. 호텔 이름이 비경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네. 아유, 제가 비경 소프트 오픈 할 때 네네. 어떻게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잠깐 찾아뵀었는데 네네.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전화로
인사를 드리네요. 네네. 예. 반가운 마음에 네네. 새로 지금 이제 오픈하신 그 비경 호텔에 대해서 제가 네. 좀 먼저 좀 여쭤봤는데, 네네.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연락을 드린 이유는 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뭐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예. 이 국민청원이 이제 끝났나요? 예. 어제 밤에 끝난 것 같아요. 오늘까지였거든요. 오늘, 예. 이제 오늘까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늘로 넘어온 0시로 딱 이렇게 끝나는 모양이죠.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이 진행을 하셨던, 이제 끝났다고 하시니까, 진행을 하셨던 국민청원에 대해서, 네. 그곳에 제가 좀 여쭤보려고, 네네. 제가 이제 좀 바쁘신데 제가 연락을 좀 드렸습니다. 네네. 예, 이제 뭐, 저기 새롭게 지금 오픈하시는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신경 쓰실 게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또,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네네. 방송을 통해서 좀 한번 전해드리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가 좀 연락을 네네. 드렸고요. 이거 또 이제 방송을 이제 오래간만에 이게 한 몇 개월 만이죠. 그러니까 한 3, 4개월 정도 됐나요? 그때도 이제 방송 전해드리면서 참 무거운 마음으로 네네.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또 좀 어려운 부탁을 좀 한번 좀 드려야겠네요. 이게 이제 방송을 이제 전후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 있으니까 네네. 예, 지금 이 국민청원을 하셨던 그 계기가 됐던 네. 예, 이 동생분의 사고에 대해서 네네. 간략하게 좀 이게 참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게 좀 죄송하긴 한데 예, 좀 간략하게 개요를 좀 부탁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네, 동생이, 맥주를 한잔 하러 나갔다가 갑자기 쓰러졌죠. 네. 술집에서 쓰러졌고, 그래서 그 사장이랑 친분 관계가 있어서 그 사장이 병원까지 데려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예. 병원까지 데려다 줬는데, 병원에서 확인한 결과 CT 촬영하고 해서 확인하니까 뇌출혈이었답니다. 근데 동생이 실려온 시간이 새벽 3시경인데 그때 당시에 저희는 병원 쪽에서 저희 대사관에 연락을 안 한 줄 알았더니 사실은 병원 쪽에서 3시부터 연락을 취했었고요. 근데 대사관에서는 대표번호로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자기들이 전화 못 받은 거를 회피하더라고요. 책임 회피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병원 측에서는 새벽 3시경부터 연락을 취했었고요. 그리고 대사관 영업시간 9시 정도에 통화가 된 모양입니다. 대표번호를 전화했기 때문에. 예.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영문으로 나와 있는 대사관 연락처에는, 대표번호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한국 교민들이 알고 있는 긴급 번호는 안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늦어졌고요. 네. 보통 뇌출혈이 골든타임이 3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3시간을 넘어서 저희가 아침에 발견한 시점까지 11시 정도에 발견했었으니까 그때까지 수술을 취할 수가 없어서 수술이 늦어지는 바람에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게 벌써 몇 개월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뭐 사고 당시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이 네. 사건에 대해서 네네. 좀 뭐 개선할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교민들 사이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네네. 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게 뭐 특별하게 개선된 사항도 있지가 않고 네네. 예, 아무것도 바뀐 게 없네요. 예, 그렇게 돼서 지금 이제 다시 또 청와대의 국민청원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네네네. 이제 사실은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제 처음에 요 상황을 설명해 주셨을 때 이게 이제 네. 초기에는 마닐라 닥터스였죠, 병원이. 네네, 맞습니다. 예, 마닐라 닥터스 측에 좀 과실이 있지 않았나. 네네. 라는 게 그렇죠. 초점이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그거는 어떻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러면? 대사관에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대사관에서 권건혜 영사라는 분이 연락이 와서 네네. 비공식적인 채널로는 새벽 3시경에 연락을 했었다고. 예. 근데 그 영사 말로는 얘들이 멍청하게 대표번호를 전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에서 대사관 측에 연락을 한 것 자체는 이제 네.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네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 병원 측의 어떤 과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이론이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그건 이제 정리가 된 거고요. 병원 쪽에. 네, 병원 측에서는 조치들을 다 취했더라고요. 취해야 하는 조치들을 다 취하고 한국 국민인 걸 확인했으니까 제 동생 이름까지 데려다 준 사람이 알려줬으니까 아이디가 있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한국 국민인 걸 알고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계속 취했던 거죠. 근데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 받을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저희한테 알릴 수 있는 게 안 됐던 거죠.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그야말로 이름하고 한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돼서 이제 대사관으로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네네. 대사관으로 연락을 했는데 이제 대사관하고 협조가 이루어지고 이제 연락이 돼서 연결이 돼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네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병원 내에서는 뭐 네. CT 촬영을 한 것 이외에 그 이상의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아닐까요? 병원에서 조치를 다 취하고 있었어요. CT 촬영하고 연락을 가족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왜냐하면 수술하려면 동의가 필요하니까. 그런 응급 상황에서도 네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가족이 없는 모든 가족들이 다 한국에 계신 분들, 혼자 와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사실 가족의 동의라는 게 한국에서 동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 근데 상황. 만약에 그런 체계들이 제가 대사관에도 얘기를 했던 게 그런 거를 대신 수술 동의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대사관에서 누군가 나와서 뭐 이렇게 상황을 체크를 한다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뭐 하지 않았고, 사실 동생이 사망하기 전 병원에 있을 때부터 사망 후에 장례할 때까지 대사관에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이 병원에서 저는 사실은 병원에서도 이게 이제 뭐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식 절차상 네. 이제 뭐 가족의 동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은 또 이 치료비에 대한 부분이 되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이 보증이 있어야 치료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긴 한데 이게 워낙 또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급박한 상황에 맞는 어떤 이 병원 내의 조치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들거든요. 병원비 때문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왜냐면 저희가 갔을 때까지만 해도 조치하는 상황들이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수술은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고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동의가 없으면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못했던 것 같아요. 야, 그렇다면은 정말 그럴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은 혼자 지금 필리핀에 와서 계신 분들, 뭐 가족 네네. 따로 없이 뭐 이제 뭐 어학연수생들이나 네네. 이런 분들도 진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거네요.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니까. 아마 가족이 없어도 보호자가 있으면 친구든지 아마 동의를 해주면 수술은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가족이 아니어도 가족이 아니더라도 아. 그렇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만 하여튼 이거 오케이 해주면 네네. 누구라도 동의만 했었어도 수술은 바로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급한 상황이 가족인지 아닌지 확인하진 않잖아요, 사실. 제가 가서 수술 동의할 때까지도 예. 제가 형인지를 확인은 안 하더라고요. 예, 뭐 가족 관계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누구라도 연락만 닿았으면 뭐 여기도 동생 친구들이 많았고 선후배들도 많았으니까 누구라도 먼저 가서 사인했었으면 아마 동생이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참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아쉬운 부분이 또 제가 이제 몇 개월 만에 다시 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 아쉬움이 또 생각이 나네요. 네네. 그러면 일단 이제 그 병원에 대한 문제는 그렇고요. 이제 그 대사관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대사관에서 뭐 대표 번호로 연락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였다. 네네. 라는 게 지금 대사관 측의 입장인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민들에게 안내된 긴급 연락처가 있는데 밤에 운영하는 긴급 연락처가 있는데 긴급 연락처로 하지 않고 대표 번호를 전화를 했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연락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면 긴급 연락처를 영문에도 올려놨어야 되는데 영문에는 없었어요. 영문에는 대표 번호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게, 네. 그럼 대표 번호라고 하는 것은 언제 사용하는 번호죠? 낮에 업무 시간에 사용하는 번호죠. 그러면 이제 그게 제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흔히 생각하는 대표 번호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네요. 그러면.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 대표 번호를 24시간 운영을 하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대사관은 어느 나라에도 없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사관이 다른 나라에 있는 어느 나라 대사관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자기들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는 네네. 24시간을 운영하는 대표 번호는 없다.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긴급 번호를 별도로 운영한다. 네네. 그 긴급 번호는 교민들에게만 안내되고 있다. 네네. 휴대폰 번호 있잖아요. 뭐 공구 이렇게 시작하는 예, 휴대폰으로. 예. 사실 저는 네.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아마 네네.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텐데 네. 저는 사실은 지난번 인터뷰하기 전까지는 네네.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의 긴급 번호를 제가 저장을 해놓고 네네. 있지 않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이 얼마나 있을래나? 그리고 사실은 필요하면 인터넷 찾아보면 되지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주 이 급한 상황에서 대사관의 도움을 청해야 될 때 요 번호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때도 이제 요 대사관 그 대표 번호와 이 응급 네. 번호가 다르다. 그리고 24시간 번호를 취하려면 그 번호 별도의 번호로 연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저도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네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사관에서 그 번호를 그렇게 별도로 운영을 하면서 별개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좀 문제라는 생각에 저도 그건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제가 대사관에 얘기를 한 부분이 대표 번호를 24시간 운영을 하고 교민들한테 바로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내용이었거든요. 비상연락망 체계를. 예. 근데 그럴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런 관례가 없다, 전례가 없다 하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돈이 문제인 것 같으면 우리 교민들이 돈을 거둬서라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해도 관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예. 동생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는 외국인들이 찾았잖아요. 외국인들이 찾아서 대사관에 연락을 하는데 외국인들이 볼 수 있는 대사관 연락처에도 긴급 연락처를 기재를 해놨더라면 아마 긴급 연락처로 연락을 했겠죠. 이멀전시라고 해놨다면. 네. 근데 거기는 영어 같은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모바일로 찾아도 없고 홈페이지 구글로 찾아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교민들이 만약에 관광객들이 어딘가에서 쓰러져 가지고 한국 대사관 연락하려고 하면 대표번호밖에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사실은 이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 내용들은 네. 지금 이제 사고가 한 3, 4개월 정도 됐죠? 4개월 정도? 네네. 예, 이제 6월 말이면은 5개월이 됐네요. 5개월 정도 되네요. 11월이니까 네. 예.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 내용들은 5개월 전에 대사관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네네. 그리고 나서 지금 이런 사건이 있고 이제 5개월이 지나서 이제 11월 하순이 되었는데요. 네. 5개월이 지난 지금은 대사관이 어떻게 지금 말씀하셨던 그 대표 번호라든지 응급 번호라든지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얼마 전에 기자님이 오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신문 기사로 나갔거든요. 네네. 기사로 나갔는데 그때까지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영문판에는 대표 번호만 나와 있고 긴급 연락처는 수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바꾸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 네. 제가 좀 더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좀 더 좀 단순화시켜서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좀 드릴게요. 네네. 대사관이나 외교부에 정확하게 바라는 점, 네. 이제 이런 이제 사고를 겪으시고 이게 직접 한번 내가 이걸 당해 보니까 최소한 네. 이 정도는 돼야겠다. 네네. 라고 해서 지금 대사관과 외교부에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뭘까요? 그게 이제 좀 간단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4시간 대표 번호를 운영을 해서 네. 교민이건 아니면 필리핀 사람이건 외국인이건 한국 대사관에 24시간 연락이 다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처 체계를 만들어 주라는 내용이고요. 네. 그렇게 하고 나면 교민들과 커뮤니티 하는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안내만 했어도 가족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네. 가족이나 지인들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비상연락망 체계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네. 누구라도 전화를 해가지고 한국 사람이 병원에 왔는데 아니면 경찰서에 왔는데 아니면 사고를 당했는데 그럼 연락이 닿아야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연락이 닿아야지 누군가한테 안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고라는 게 사실은 업무 시간을 맞춰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네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발생이 될지 알 수 없는 일인 네네. 건데, 이렇게 이제 비상연락망이 24시간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네네. 해달라라는 거 하는 것이 네네. 지금 이제 대사관과 외교부에 요청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너무 상식적인 얘기고, 네. 이제 아마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 그게 오히려 더 놀라운 일인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저희 대사관 교민들한테만 관광객한테도 마찬가지고 뭐 영사 외교부 콜센터로 연락을 달라고 그런 안내를 하지만 예. 정작 그날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이라고 했을 때 정작 필리핀 내에서 그런 홍보를 하는지 이 필리핀 교민들한테만이 아니라 필리핀 국민들한테 필리핀 나라에 예. 그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동생 사건 이후에 네 군데 병원에는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인들이 자주 다니는 네 군데 병원에는 네네.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그 네 군데 병원 외에 다른 병원을 가면 동생 같은 상황이 생겼다면 그럼 또 죽으란 소리인가요? 그죠? 이게 뭐 병원뿐만 아니라 네. 필리핀 경찰서에서도 네네. 대사관에 연락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네네, 사실은 맞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네. 필리핀에 있는 필리핀어들이 한국 대사관의 긴급 연락처를 찾을 수 없다. 이게 지금 제일 큰 찾을 문제인 수가 거 아니에요? 없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하던가요? 대사관 측에서. 할 마음이 없나 봐요. 긴급 연락처가 안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바뀌어 있어요. 영문으로 검색을 해서 들어가면 대표번호밖에 없습니다. 한글에는 긴급 연락처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영문판에는 없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 청와대 지금 국민청원이 이제 어제 저녁으로 이제 종료가 됐는데 네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내용도 요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대사관이 바뀌기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비상연락처 체계를 구축해주고. 야, 이게 제가 이거 참 이 말씀을 다시 여쭙는 것도 사실은 제가 좀 죄송하고 이제 또 괜찮습니다. 좋지 않은 기억들인데 참 어려운 힘든 기억들인데 다시 되새기시기 그런 걸 다시 또 이렇게 제가 자꾸 여쭙는 입장에서도 참 죄송한데 혹시 이 대사관이나 외교관에서 이렇게 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한다면 혹시 우리 교민들이나 아니면 이 한인회에서 이제 교민들 교민들끼리 교민 자체적으로 이런 방법을 좀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한다기보다 좀 이런 것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혹시 교민들 없을까요? 스스로가 교민들 힘으로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제 스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할 수는 있는데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 콜센터라면 어느 교민이 이 나라 정부기관에서 제 얘기를 들어줄까요? 그렇죠. 저희가 여기가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해서 제가 병원에 안내를 하고 나라에 안내를 해도 이 나라 사람들이 제 말을 들어줄까요? 대사관에서 나서주지 않는다면 대사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여기가 우리 24시간 콜센터입니다. 비상연락처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야 이 나라 애들도 들어주고 우리나라 교민들도 들어주겠지만 저 혼자 하는 거는 사설이잖아요, 사설. 사적인 공간, 사적인 콜센터가 되잖아요. 그렇죠. 24시간 콜센터가. 나라에서 정부기관에서 인정해줘야죠. 그렇죠. 이게 당연히 이제 국가에서. 그렇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그게 돼야 되는 건데, 홈페이지에다가 전화번호 하나를 더 삽입하는 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구글이나 이런 이제 검색을 통해서 그 번호가 검색될 수 있도록만 조치를 취하면 되는 일 같은데, 제 생각에는. 네네. 그리고 사실 그 긴급 연락처 전화 받는 사람이 한국 분이세요. 제가 알기로는 파견 나와 있는 경찰분이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리핀 사람이 만약 영어가 안 된다, 따갈로그만 얘기를 한다.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그러네요. 그런 이제 그 콜센터 콜을 받으시는 분도 이제 그런 준비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필리핀 직원들 인건비 얼마 한다고 그죠? 할 수 있는데 못 한다고 핑계만 내는 거죠, 지금. 교민들이 여기 10만 이상이 살잖아요, 여기. 수많은 교민들이 살고 있는데, 수많은 관광객 1위가 한국 사람들인데, 누구한테 언제 저런 일이 닥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자고 하니까 비상연락망 체계를 좀 구축하자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된대요. 야, 참 요즘에 이제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제 대통령이 필리핀을 다녀가시면서 이제 교민들의 네네. 안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좀 해주시긴 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얼만큼 실제적으로 우리 교민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이제 그런 네. 조치가 취해질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네네. 한편으로는 좀 이 답답한 마음이 사실 드네요, 정말. 네. 문 대통령 간담회 말씀하셔서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네네. 문 대통령 간담회 할 때 교민들을 초청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 초청한 주체가 어디냐면 대사관이었습니다. 대사관에서 초청을 하다 보니까 한인회 그리고 대사관에 좋은 얘기만 해줄 사람들만 초청했겠죠. 그러면 저라면 제가 저 간담회를 주최하는 사람이라면 예. 저는 이 나라에서 이런 사건 사고 일어났던 피해자들 우선으로 초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 가족들. 지익주시 가족분은 초대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초대도 못 받았네요. 가서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도 예. 대사관에서 주최를 하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 초대하고 싶겠습니까? 아이고 참. 결국에는 한인의 분들 위주로 다 갔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우리 그 한국 분들이 이제 모여 있는 SNS 내 커뮤니티 내에서도 네. 이제 뭐 이런저런 의견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네. 저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봤는데 네네. 조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네네. 것 같습니다. 정말. 네네. 대통령이 변하려고 해도 대통령 눈을 가리고 대통령 귀를 가리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보고 들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 대통령도 이 얘기를 들었었다면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해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사실은 좀 이 말씀을 좀 듣고 나니까 네. 한편으로는 좀 약간 좀 어이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거든요. 너무 어이가 없죠. 이게 참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도 이제 우리 교민들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렇게 그 정도 일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막 어려운 일까지 뭐 굉장히 뭐 좀 심하거나 좀 큰 거를 요구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크게 예산이 들 것도 아니고 크게 움직여야 되는 것도 아닌데 이 간단한 것도 안 한다고 못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요 정도의 일이라면 이게 어떤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보다는 사실 의지가 있냐 없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제가 그렇죠. 보기엔. 네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대사관 측에서 사실 뭐 일반 교민들이 이제 고려하지 못한 어떤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뭐 이제 당사자인 뭐 우리 형님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크게는 더 우리 교민들 중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민 커뮤니티나 아니면 뭐 이런 여러 채널을 통해서 뭐 이런 것들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도. 예. 야, 그리고 제가 요거 좀 하나 또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다른 곳에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그 비경 호텔을 이제 재난 시에 재난 대피소로 사용을 하시겠다. 네네. 요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제 봤거든요. 네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 교민분 중에서 그분은 한인회도 아니시고 대사관 관련된 분도 아니신 것 같아요. 네네. 그분께서 지금 그 일을 추진을 하시는데 이 나라에서 국가재난시 뭐 지진이나 태풍도 마찬가지고 뭐 폭동도 마찬가지고 어떤 국가재난시에 우리 교민들이 대피해야 할 장소가 필요하다. 교민들이 모여서 안전을 확보할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런 일을 추진을 하셨나 봐요. 근데 따갈따이 쪽에 마땅한 곳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데 마침 찾아오셔가지고 비경 호텔이 한국 사람이 하는 호텔이 있으니까 여기를 그렇게 좀 쓰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뭐 너무 좋은 뜻이시니까 흔쾌히 수락해드렸죠.
그러면은 지금 일단 그 비경 운영하시는 비경 호텔이 따가이따이 지역에서는 그런 장소로 쓰일 수 있는 장소인 거고요. 네네. 혹시 다른 지역에도 이런 장소들이 네. 많이 있나요? 이제 뭐 좀 위급한 상황에서 네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들이 좀 있나요? 아니요. 아무도 그런 일을 추진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아, 그래서 교민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를 모이라는 지점도 없고요. 지금 여기 따가이따 이쪽이랑 까비떼 쪽인가? 그래서 저기 뭐 교회라든지 집합소들이 있어요. 모일 수 있는 장소들. 네네, 네. 그리고 저희는 진료소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아, 그럼 이게 지금 그냥 그 개인이 그냥 뜻이 네.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아, 뭐 이제 세상 안에서도 하지 못하는 일을 교민 한 분 한 분들 힘으로 하고 있네요. 아, 참. 지금 한국에서도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네네. 이제 갑자기 그런 거주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수용하고 이제 네네. 대책을 마련할 기간 동안 이제 임시로 거주하실 분들에게 이제 장소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맞습니다. 사실 그런 장소가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네네, 그렇죠.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 이제 네네.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네네, 그렇죠. 교민들이 모여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거죠. 정말 너무 좋은 뜻이라서, 그러네요. 네. 제가 동생을 잃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예. 사실은 이런 걸 몰라서 그렇지, 이거 알고 네. 이런 소식을 듣고 이런 움직임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시는 분들은 동참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네네. 이런 내용들은 좀 더 많은 우리 교민 사회에 좀 많이 알려져서 네. 많은 분들이 좀 동참하실 수 있는 네네. 이제 그런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제 어제 저녁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된 거고, 그럼 이제 이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청원이 그렇게 됐으면? 청원이, 20만 명인가? 20만 명이 넘어야지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20만 명이 넘어야지만 뭐 수석 보좌관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담당자가 답변을 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20만이 넘지 않으면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참 교민 한 분 한 분 좀 이렇게 뜻을 모아주셨던 분들이 계신데 네. 20만 명의 뜻을 모으기에는 숫자가 너무 부족했네요. 그러게요. 아, 그래도 어제 245분이었는데 남은 시간 동안에 많은 교민들이 그래도 참여해 주셔가지고 390분으로 마감이 되었네요. 390분. 참. 하여튼 좀 교민이 10만 분인데 390분 마감이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390분이라도 그런 마음과 뜻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거는 사실 어느 개인이 그냥 감당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교민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될 일이고 특히 이제 우리 공간에서도 네네. 교민들의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마 이번에도 한인회 같은 단체들이나 한국 커뮤니티들에서 좀 나서줬었으면 390분이 아니라 더 많은 숫자가 됐을 건데 저 혼자서만 제 주위 동생 친구들만 아무도 어느 기관도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한인회든 어떤 단체든. 참 이 다른 문제도 아니고 안전 문제인데 좀 참. 아무래도 대사관 눈치를 보겠죠, 한인애들은. 글쎄요, 문제 아이고 참 왜 이렇게 제가 막 죄송한 마음이 막 들죠? 우리 교민들이 잘 뭉쳐야 되는데. 네네. 아이고, 오늘 하여튼 제가 이거 어려운 질문들을 드려서 참 이게 참 한편으로는 저도 이 말씀을 여쭙는 입장에서도 이제 좀 마음이 무거운데 그리고 이제 청와대 청원도 20만 명이 필요했는데 한 390명 정도 됐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 무거운 마음을 정말 어떻게 지울 수가 없네요. 예. 아이고 참. 아니 한국에 계신 다른 어르신들은 건강하시고요? 네네, 다 건강하십니다. 예. 그래도 정말 저희가 이제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하여튼 건강 잘 추스리시기 바라고요. 네. 제가 또 이제 좀 더 진행 사항이 또 있을 때마다 가끔 네네. 연락 드려서 또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필리핀 전문 팟캐스트 방송 피노이 나인텐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게시판에 방송 청취 소감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 꾹, 하트 꾹 눌러주세요. 안전 문제는 사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이죠. 특히나 한국을 떠나서 해외에서 생활하는 우리 교민들의 경우에는 법과 제도, 사회 인프라의 차이로 인해서 한국에서보다 더 많은 부분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문제들은 오늘이 아닌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가족을 잃은 큰 사고를 겪으셨는데요. 사고 이후에 이런 사고의 재발 방지와 우리 교민 생활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에 뒤늦게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방송 들으시는 우리 교민들께서도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큰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피노이 나인텐이 준비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을 맡았던 알렉스였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